그러면 평소에 잘 잘 수 있는 팁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을 잘 주무셔야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즉, 낮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자면서 그것을 우리가 수첩에 정리하듯이 메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낮에 있었던 피로도 회복되고 면역력도 이제 강화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무실 때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감정도 안정되고 방금 말씀드린 기억도 저장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잠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잠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잘 자기 위한 수면 밸런스 수칙 6가지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일정한 시간에 주무셔서 일정한 시간에 깨시는 그러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생체의 시계가 정해져 있어서요. 일어나는 시각부터 한 15시간 정도 후에 수면을 위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면 잠에 들기 시작하는 시각도 불규칙해지고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충분한 햇빛이 밤에 많은 양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돈하고 계시던데요. 운동을 야간에 하시는 걸 피해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운동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건강에는 좋을 수 있으나 수면에는 좋지 않은 이유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뇌 혈류량도 증가하고 뇌가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뇌세포에는 좋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각성 호르몬인 콜티졸이 이제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뇌는 더욱 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면에 바로 이제 이행되는 시간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좋은 운동은 사실 아침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부지런을 덜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단 30분만이라도 빠르게 걷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수면에는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낮부터 오늘은 잘 자야지 이제 막 생각을 계속 하시고 오늘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빨리 자야지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더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거의 이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양 한 마리, 두 마리 새는 경우 있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주무시는 것보다 더 정신은 또렷해지고 내가 잘 새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뇌는 더 이제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 자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것을 자기 전에 좀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려고 누워서 걱정 근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나기 시작하면 결국에 또 이제 수면에 이르지 못하고 불면증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기 한 2-3시간 전에 내가 오늘 생각하는 걱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정리해서 깊게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팁은 걱정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써서 다 쓰고 그냥 덮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라고 생각 습관을 가지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은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는 걱정 근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잠들기 쉬운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생체는 몸에 열이 좀 있을 때보다 우리가 아파서 열 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생체 심부 온도가 정상보다 약간 1도 낮을 때 잠이 잘 옵니다. 그러한 컨디션을 만들려면 한두 시간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 같이 약간 이제 체온을 올리는 그런 이완요법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신부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많이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더 푹 주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6가지 방법 저도 이제 잘 지켜서 잠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잠이 좀처럼 들지 않는 날에는 멜라토닌 젤리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주 먹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원장님? 이 멜라토닌도 전문의와 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멜라토닌은 전문 의약품이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성분은 똑같이 멜라토닌 같긴 한데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크게 용량하고 약효 시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약효 지속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대부분 속효성 제제로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드시면 약효가 좀 빨리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지속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좀 짧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아서 처방 판매되고 있는 멜라토닌 의약품은 모두 서방형 제제입니다. 서방형 제제는 약효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비교적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지속 시간이 깁니다. 지속 시간이 대략 7시간 정도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렘 수면은 일반적으로 주무시고 나서 1시간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렘 수면 조절까지 되려면은 속효성 멜라토닌으로는 그 수면 조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적인 수면 조절을 위해서 그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멜라토닌이 대부분의 수면장애 환자들에게서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속효성 멜라토닌은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하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면 장애의 양상을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서 추천을 받아 병원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이나 판매되는 멜라토닌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멜라토닌도 종류가 있는 만큼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강민신경과 의원 김정은 원장과 함께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오늘은 꼭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